예, 인종 학살 중인데도 트럼프가 시리아를 냅두는 이유 제목입니다. 지금 전 세계 시선이 온통 이란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으로 가 있는 동안 시리아의 알줄라니 이 정권이 조용히 이란의 IRGC 대리 세력을 지원하고 있다래요. 예, 그래요. 최근 이제 중동 포럼 싱크탱크에 따르면은 시리아 과도 정부가 대외적으로는 우린 중립이다, 약간 중도다 이런 식으로 표명을 하지만 실상을 보니까 그 IRGC 대리 세력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리아에 보면 홈스 지역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IRGC가 이제 건설해 놓은 지하 터널 땅굴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를 통해서 밀수만 하는 게 아니라 영내 그 지역에 이제 그 소규모 그 군벌 정파들, 그러니까 테러리스트들을 갖다가 여기서 이제 취합을 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난 몰라 이렇게 하고 있다면 중립이 하는데 중립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지난 4월 2일 날 여기 홈스 지하 터널에서 그 골란고원 그 이스라엘 통해서 여러 번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기서 반격을 하고 이 거점을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우리 중립이야 하면서 사실상 IRGC의 그 도발 행위를 갖다가 방치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중립이 아니다라고 하고 수면 아래서는 엄청나게 지금 테러공화국 테러 세력이 지금 준동하고 있다라고 현지에서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시리아의 알줄라니 정권이 그 시리아 안에 있는 소수 종파도 지금 조직적으로 학살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소수 종파라면 어느 종파를 얘기하는 거고 어떻게 지금 학살하고 있다는 거죠? 가장 큰 이제 세력이 쿠르드죠. 이제 군사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쿠르드 소수 종파를 이제 어떻게 조직적으로 제거하냐면 일단 SDF라고 군 민병대가 있거든요. 그거를 거의 해체를 해버렸어요. 그 국가통합이라는 명분하에 이제 야 정부군으로 들어와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해체를 해버렸죠. 그 군을 일단 빼버렸고 군을 이제 해체했고 무장을 이제 해제시킨 것이죠, 사실상.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전법을 쓰냐면 이제 그 터키 에르도안이 자꾸 그 쿠르드족을 탄압할 때 쓰는 방식을 그대로 썼는데 굉장히 정교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어떻게 했냐면은 시리아 그 알줄라니가 겉으로는 쿠르드를 너네 자치구에서는 모국어로 써. 언어 쓰고 그다음에 너네들의 어떤 공휴일 절기를 다 지켜 하면서 마치 이렇게 베푸는 것처럼 이렇게 당근을 딱 제시해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 동시에 아까 얘기했던 군사적인 탄압도 하지만은 쿠르드 정치인 언론인 이런에 대한 이제 탄압과 사찰을 엄청나게 세게 합니다. 이른바 쿠르드 계열의 그 인텔리겐치아 지식인 그룹을 거의 말살시키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렇게 해주는 척하면서. 그럼 뭐냐면 자칫 이제 정치 이슈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독립이나 이 정치 이슈가 다 소멸되고, 그다음에 거주지가 주로 이제 어디 있냐면 하스카, 코바니, 아프린에게 퍼져서 이제 사는데 이걸 분할 통치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서로 통합을 못 하게끔, 그 정치 세력화를 못 하게끔 분할 통치해서 하나씩 이게 그 살라미처럼 해체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이게 에르도안한테 배운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른바 쿠르드 말살 정책을 지금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정책적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현지에서 보고 있습니다. 심각한데. 게다가 또 뿐만 아니라 시리아 안에 있는 기독교인까지도 지금 학살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탄압하고 박해하고 점점 그 강도가 심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기독 그 전문 연구 기관과 매체를 딱 보니까 이 기독 연구 기관에서 기독교 그 persecution 그 박해 통계를 뽑아 보니까 매년 1등하는 게 이제 북한 뭐 97.1등을 하고, 근데 여기서 대부분 소말리아, 예멘, 수단 뭐 이런 거에서 기독교 탄압이 있는데 여기에 6위로 랭크가 된 거예요, 상위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얘기 안 하고 맨날 무슨 뭐 예루살렘 그 예수상 뽀갠 것만 얘기하고 뭐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걸 보도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군을 욕하면 상관없는데 이런 짓거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굉장히 정교해요. 아까 쿠르드 말씀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냐면 전단지를 살포합니다. 기독교 학살 전단지 살포하고 선동을 해요. 그래서 집단적인 증오를 조장해요, 기독교에 대한. 그다음에 교회에다가 폭탄 테러를 합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 중심 파괴하고 마을에 들어가서 학살을 해요. 이거는 보고가 안 돼요, 잘. 그리고 알줄라니 내가 한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약간 한 발 빼고, 근데 사실상 IS 테러 세력이나 현지 군벌들이 이용해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고, 기독교 공동체 기반 자체를 제거하려는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과학적인 그 행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건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하죠. 그래서 이거는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냐, 이거는 국제법상 집단 학살, 제노사이드 범죄의 그 구성 요건에 해당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아무도 손 안 대고 있고, 그리고 시리아 인권 네트워크가 최근 3월 달에 발표한 15차 연례 보고서에서는요, 줄라니 그 재임 기간입니다. 기독교 빼고 전체 보니까 이제 민간인 3,660명이 이제 목숨을 잃었고요. 어린이 328명, 여성 312명. 체포 구금 사례가 이제 체포가 임의 동행을 데려가서 납치하는 거죠. 이런 게
뭐 1,000건이 넘는다고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권 탄압이 일어나는데 다 입 다물고 있고 뭐 가자지구 인권 팔레스타인 얘기 이런 걸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도 보도해 주면서 얘기하면 균형이 잡힐 텐데 이런 얘기는 싹 빼놓고 아무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알줄라니가 이렇게 시리아에 있는 소수 종파들 예를 들어서 뭐 기독교인들을 또 알라위파 또 쿠르드족, 두루족 이렇게 소수 종파를 향해서 저지르는 그런 이 만행과 이 박해가 뭐 이 정도면 이건 뭐 단순한 박해가 아니라 거의 국가 정책으로 지금 변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이게 올 초부터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 왜 갑자기 이제 그 소수민족이나 박해가 급증했냐. 정부군이 들어가서 이렇게 탄압을 하면은 이제 인권단체에 이제 문제가 되니까 제3의 대리세를 쓰는 거예요. 그 누군가 했더니 IS 애들입니다. 자, 올 초에 이제 정부군이 쿠르드군 SDF를 공격하면서 SDF 관할권이 어디냐면 IS 그 형무소를 관할하고 있었어요. 쿠르드군이. 그런데 이걸 부셔버리니까 애들이 다 나갔죠. 한 10,000명 정도 수감돼 있다는데 이 중에서 중부군 사령부 발표에 따르면 5,700명은 미국이 이라크로 이송했다고 합니다. 그럼 남은 4,300명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거기서 지금 이 테러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뒤에서 알줄라니는 방치하고 있는 것이고 난 몰라 내가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한 발 빼고 있는데 사실상 암묵적 비호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태가 이제 급증한 거고, 박해 사태가 급증한 거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문제가 대테러 전문가들이 이런 걸 자꾸 지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재건 자금으로 지금 뭘 하냐, 소수종파 학살, 이른바 이슬람 칼리프 복원을 위한 거기다 예산 투입을 한다라는 거예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겉으로는 우리 국가 재건할래 하면서 돈 달라고 그러면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대테러 전문가들이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비판하고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게 아프간이 테러 공화국이 된 거에 똑같아요. 안에 있는 그 소수정파를 다 제거하니까 남는 게 테러리스트밖에 안 남죠. 그러니까 이 테러 공화국이 됐고 AQ 2.0이 어떻게 보면 우산 조직 본부가 돼버린 헤드코어가 된 것이고 그게 지금 시리아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알라위파 기독교인 이거 다 제거하고 나면 이제 테러리스트밖에 안 남으니까 시리아도 어떻게 하면 칼리프 그 시리아 지부가 된다. 칼리프의 완성이 된다. 그래서 그걸 굉장히 지금 경고를 하고 있어요. 대테러 전문가들은. 그런데 그 시리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또 독일은 왜 갔습니까? 알줄라니가 최근에 독일에 방문해가지고 이제 독일 지멘스 에너지와 양해각서 MOU를 작성했습니다. 그 뭐냐면 독일 지멘스 에너지가 시리아에 2,000메가와트급에 해당되는 터빈 장비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제 카타르가 주도해가지고 이제 복합 화력 발전소를 이제 시리아의 재건 차원에서 이제 건설을 하는데 카타르의 UCC 홀딩이 주도해서 여기에 이제 터키 기업, 미국 기업이 다 들어가서 이제 그 화력 발전소를 만드는데 여기에 이제 지멘스가 가장 핵심 기술인 그 가스터빈 제조 슬롯을 이제 들어간다고 해서 그거 사인하러 간 거예요. 알줄라니가. 시리아 대통령이 그 독일의 에너지 포럼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리아의 지정학적 위치는 걸프와 동지중해를 유럽 시험과 연결하는 공급망이다. 그러니까 시리아가 새로 유럽과 중동과 유럽에 있는 그 공급망이다. 동지중해권에서 우리도 발언권 행사하겠다. 우리도 있다라고 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호르무즈 사태의 봉쇄로 인해서 대체 루트가 우리다. 라고 하면서 독일한테 지금 어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군벌 마적단 출신 테러리스트가 이제 막 에너지 지정학을 얘기하고 다녀요. 지금. 그래서 좀 격세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시리아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정권을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시리아를 향한 금융 제재 유예도 해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시리아의 알줄라니 정권을 이렇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 이렇게 밀어주고 있을까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미국 내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로 대테러 전문가들이 이런 비판을 많이 해요. 지금 테러리스트 공화국이 되는데 뭘 왜 그러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대테러보다는 약간 에너지 지정학에 더 상위 개념으로 인식하고 그 위주로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 전략 그 세계 전략을 짜고 중동 전략을 짜고 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가 요번에 어떻게 보면 호르무즈 역봉쇄를 장기화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 시리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시리아는 대체 루트가 있기 때문에 시리아가 뭐 설명하겠지만 이게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중요해요. 핵심 관통로 중에 하나예요. 시리아가. 근데 여기를 대체 루트로 활용하면은 어떻게 보면 호르무즈 봉쇄로 인한 그 압박이나 스트레스가 조금 분산된다. 그래서 시리아를 핵심적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 에너지 지정학이 대테러보다는 중요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이 대체 파이프라인 때문에 그러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독일이 그랬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때 호르무즈는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리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리아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으면 되는데 굳이 우리가 저기다 해군 보낼 필요가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고, 독일 지멘스라는 회사가 이게 엔지니어링 회사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난 2029년에 폭파된 노스트림 그 파이프라인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하고 연결되는 거. 거기에 대한 그 터빈 기술을 파이프라인을 압력을 밀어야 되거든요. 그 터빈 기술을 얘네들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요번에 시리아에 들어간다는 거는 시리아 파이프라인 통해서 유럽으로 공급하겠다라는 그런 에너지 지정학 대체 루트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무즈는 나랑 관계없어라고 독일을 얘기하는 거고, 카타르 역시 이제 발전망 이제 총괄 시공사를 나서게 있고 미국도 들어가 있고. 근데 어떻게 보면 호르무즈 대체제를 위한 지금 시리아의 발빠른 움직임이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어떻게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호르무즈 독점 체제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이제 다양한 이제 대체 루트가 경쟁하는 그런 에너지 회랑 경쟁 시대로 지금 진입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의 알줄라니가 이뻐서 그러는 게 아니군요. 그 그렇죠. 필요에 의해서. 그렇죠. 여기에다 이라크까지도 시리아를 통한 육상 석유 수출 이 경로를 부활시켜서 이라크도 이 시리아를 통해서 가나 봐요. 그래서 원유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혔는데 이게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거를 무의미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까? 그렇죠. 이제 뭐 당장 100% 대체는 아니지만 그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이제 수출 경로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알탄프 국경을 통해서 시리아 이라크 국경 지역을 통해서 시리아 국영회사가 저장하고 그 다음에 바니아스 시리아 항구로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육상으로 나가니까 트럭으로 나갑니다. 299대 유조차가 참여해서 320만 리터의 원유를 운송하고 있고 현재 부가계약은 4월에서 6월 동안 65만 톤의 연료유를 시리아 경유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라크는 호르무즈로 해상으로 했는데 이게 막히니까 이제 시리아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유럽으로. 근데 뭘로 가냐? 육상 트러커로 나가는 거고, 저거 보면 제일 중요한 지도인데 이라크 시리아가 붙어 있지 않아서 밑으로 가는 게 하이파로 연결되는 거고, 지금은 저게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위에 있는 걸로 나가겠다라는 거죠. 저걸 이제 파이프라인 하려면 이제 밀어내니까 터빈이 필요한 거고, 지금은 이제 운송 트럭, 유조선 트럭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하루 5만 배럴 목표로 하고 있는데 완벽한 대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호르무즈에 대한 그 압력 스퀴즈를 좀 분산하는 각국의 노력, 특히 이라크가 이제 참여하고 있다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라크도 이란에 어떻게 보면 약간 위성국가거든요. 거기서 시아파 민병대가 지금 창궐하고 있는데 그 시아파 민병대랑 그 시리아의 그 IS 계열 애들이랑 굉장히 친해요. 순위 시아긴 하지만 테러라는 공통 분모가 있어가지고 조만간에 이란 전쟁이 좀 정리가 되면은 이라크 시리아가 하나로 약간 좀 결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른바 테러 에너지 동맹의 가능성도 이 대테러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시리아를 통해서 레바논으로 빠지네요. 레바논 빠질 수 있고 시리아로 빠질 수 있고 하이파로 빠질 수 있고. 레바논 전쟁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리하려고 그러는 건가? 그렇죠. 그거랑 다 연결돼 있습니다. 자, 다 좋은데 알줄라니 지난 18일 날 터키가 주재하는 그 안탈리아라는 데가 있어요. 터키에. 안탈리아에서 외교 포럼에 참석해가지고 좀 의아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알줄라니가 골란고원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불법 점령된 시리아 영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권 주장은 무효다. 이건 이스라엘에 대한 도전과 도발인데 시리아 알줄라니 무슨 근거로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알줄라니 대통령이 지금 뭐랄까 내부 단속을 다 하니까 이제 또 힘을 또 바깥으로 약간 플렉싱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만만한 이제 이스라엘한테 시비를 지금 거는데 핵심 논지가 이겁니다. 1974년 그러니까 용키프 전쟁 직후에 휴전 군사분리 협정이 맺은 게 있어요. 그게 이른바 이제 1974년 라인인데 이거 기준으로 보면 골란고원은 이제 그 시리아 영토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이 근거로 해서 이제 국경선을 구획을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고원 합병하는 걸 불법으로 보고, 그다음에 실제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 497호가 1981년에 이건 이스라엘 땅이 아니다. 골란고원이라고 이미 이제 결의안이 나왔으므로 이스라엘은 빠져라. 아니면 다시 재협상을 하자. 뭐 이런 도발을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좀 논쟁이 지금 되고 있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도 골란고원을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는 데는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법률적으로는 이게 이스라엘 주장이 이제 100% 맞는데 뭐냐면, 1974년 이제 용키프 직전에 이제 맺은
정전협상인데 군사적 분리 협정이에요. 이거는 이게 공식 국경선이 아니라 임시 조치라는 얘기죠.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그 정당성이 좀 약하다는 거고 임시 군사 합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줄라니가 얘기했던 뭐 유엔 안보리 결의안 497호를 근거로 해서 얘기하는데 이것도 좀 법률적으로 좀 문제가 많아요. 안보리 497호 결의안도 조금 그 법률적 정당성이 좀 약하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군사점령을 영토로 하고 지금 확보하는 그 좀 잘못된 워딩이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권고조항이 아니라 권고조항이고 법률적 구속력이 없다라는 거고 협정 붕괴가 이미 됐다. 왜냐하면 아사드 정권 붕괴한 이후에 새로운 안보 환경이 있기 때문에 옛날 74년 기준으로 국경선을 구획하는 건 틀린 얘기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소수민족 드루즈 보호하고 엄격한 법 집행을 해야 되고 시리아 남부 비무장화 및 강력한 제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조건이 필요한 건 맞지만 74년 근거로 하는 거는 조금 약하다라고 얘기했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1981년 유엔 안보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은 골란고원을 군사 점령해서 영토 획득을 한 것은 맞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결의를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유엔이 분명히 이스라엘한테 너네들은 불법 점령해서 그 땅을 가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어떤 입장입니까? 현재 그 앞서 얘기한 것처럼 결의안의 그 구속력과 평행성이 심하다는 거예요. 이게 497호는 유엔 헌장 6장에 따라서 권고적 조치예요. 보통은 이제 법률적 리걸 바인딩인데 이건 법률적 그게 없다라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자국만을 표적 삼아 이중자재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쟁이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거는 이제 불법이라는 얘기는 것이고 그리고 이 주권 인정을 또 이거를 이제 무효화하는 사실상 정치적인 행위가 언제 있었냐면 2019년 트럼프 행정부 때 있었습니다. 골란고원을 이스라엘 땅이 맞다라고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등등 여러 가지 그러니까 국제법이라는 게 다 정치적인 그 결의안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정치적 시대착오적인 외교 문서로 보는 게 맞다. 그리고 이것도 좀 497 결의안도 좀 법률적 구속요건이 좀 낮고 어떻게 보면 그 미국이 이제 인정한 거기 때문에 상관없다. 그리고 지금 완전히 전혀 다른 74년과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 철진한 그 결의안이다라고 지금 배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쪽에서. 그리고 알줄라니가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시점에서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또 역봉쇄하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뭐 의도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호르무즈 봉쇄 이후에 그 중동 주변 국가들이 지금 대체 노선 루트 경쟁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라크도 마찬가지고 사우디도 이제 얀부항으로 통해서 홍해를 통해서 700만 배럴 지금 이송하고 있고 터키도 자기만의 그 키르쿠크랑 이제 세이안 파이프라인을 좀 위로 좀 또 연결시키고 있고 다 노선 경쟁을 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이라크 시리아에서 육상 루트를 지금 얘기하는데 이거를 뭐라 하냐면 이게 이스라엘을 왜 도발을 했냐면은 우리도 있으니까 우리 걸 더 쓰세요. 안 쓰면 우리가 격내에서 이스라엘과 도발할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 레버러지 그 협상 카드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라인 운송 루트에 투자를 더 많이 하라. 재정 지원 계속해도 하라. 이걸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문제를 흔드는 거예요. 사실상 뭐 독트린으로 그걸 뺏겠어. 지금 10월 7일 이전의 이스라엘과 지금의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이스라엘이거든요. 사람들이 잘 착각하는데 지금은 양보 안 합니다. 그냥 바로 쳐 부셔버려요. 그러니까 시리아가 이걸 알기 때문에 함부로 못 덤비는데 이스라엘을 도발해가지고 너 자꾸 이거 우리 파이프라인 인정 안 해주고 투자 안 해주면 나 이스라엘이랑 내가 분쟁할 거야. 이거 지금 땡깡 부리는 거예요. 그 카드로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자기 주가 올리려고.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도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란 전쟁의 후폭풍인데 우리는 이제 아이맥만 되면 이제 무사형통인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도 경쟁을 해야 돼요. 하이파로 가자지구 통해가지고 이제 나가는 그 노선에 대한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만 아니면 괜찮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끼리 노선 경쟁해 뭐 이런 거죠. 자유시장 마인드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도 이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이제 파급 효과에 지금 노출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리아를 통해서 가는 것보다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거예요. 그렇죠. 어찌됐든.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지난 4월 16일 날 시리아에 있던 그 마지막 미군 군사기지가 시리아 정부에다 공식 이양하고 자기네들은 철수해버렸어요. 시리아의 미군 군사기지 왜 있었던 것이고 왜 이 시점에 또 이렇게 이게 철수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10년 만에 이제 철수를 한 건데
그게 이거 왜 들어갔냐면 2015년에 ISIS 격퇴를 명분으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미군이 들어갔는데 그 주둔 지역을 딱 보니까 대부분 그 시리아의 그 파이프라인 인근 해가지고 다 주둔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제 빠졌다 이거죠. 이제 조건부로 빠진다고 중부 산업은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리아가 군권까지 전국 통제권을 다 장악한 거예요. 알줄라니가. 그게서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이제 미국이 시리아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철군하고 있다는 것도 상징성이 있고 IS가 철퇴된 건 아니지만은 그냥 빠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지금 그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시리아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호르무즈 독점 구조 해체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경쟁 노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경쟁 노선의 핵심이 시리아거든요. 그러니까 시리아를 좀 키워줄 필요가 있는 거고 또 트럼프 행정부의 신국가안보 전략상으로는 장기적으로 중동에서 미군을 빼야 되기 때문에 시리아 철군도 그 전략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과거 제국들이 이제 돈을 그러니까 뭐 로마 제국도 그렇지만 대부분 이 해상 요충지, 이 초크 포인트, 호르무즈의 병력이나 이런 것들을 투자해서 이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 요충지를 다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거를 우리가 군인을 뭐 시리아나 이런 요충지 쇼크 포인트에다가 군인을 이게 하는 건 돈도 많이 들고 국내 여론도 안 좋으니까 이거를 임대 방식으로 바꾸자. 그래서 그 바지 사장이 누구냐면 그게 알줄란이에요. 너 개발시켜 줄 테니까 내 군대 빼고 네가 조용히 관리 잘해. 이게 더 싸게 먹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카타르 돈도 쓸 수 있고 해외 투자를 받아들여서 좋으니까 우리가 미군을 들여서 나가는 비용 그것도 그리고 미군의 여론도 안 좋고 병사들 사망하면 또 문제가 복잡해지잖아요. 외교 안보 이슈가 있는데 그 대신에 이제 약간 알줄란한테 임대하는 방식으로 좀 치환한 거예요. 저비용 그걸로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큰 중동 전략하고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지정학을 조금 테러 부리고 말썽 부려도 에너지 지정학을 좀 상위 개념으로 하고도 추진하고 있고 호르무즈 그러니까 이거랑 이란 전쟁을 그냥 한 게 아니라 이런 거 다 계산해서 이란과 전쟁을 치렀다는 것이죠. 항상 결론은 에너지 지정학이에요. 트럼프도 이제 그런 걸 선택을 했고 그걸 위해서 지금 그림을 계속 그려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대테러 관점에서는 지금 수면 아래에서는 지금 테러 공화국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 학살도 많이 일어났고. 근데 대테러 관점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그게 맞다고 봐요. 그 정당성도. 근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시리아가 이제 아시아 지중해 유럽이 있는 교통 요충지고 어떻게 보면 서아시아의 십자로라고 불러지는데 이걸 누가 장악하냐에 따라서 이제 그 전 세계 이제 어떤 파워 팔레틱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 중국을 몰아내면서 이걸 우리가 장악해야 된다는 그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지정학 명분하고 반테러라는 그 명분 두 개가 지금 충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정당성이 충돌하는 걸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엔타임에 진입하면 이제 이게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테러 공화국이 창궐해서 대테러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게 이거예요. 이게 창궐해서 에너지를 다 뺏을 것이다. 지금은 약하니까 미국 말 듣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임기 이후나 또 바이든 같이 이상한 애 들어오면은 이거 또 도로 다 뺏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모순이 자꾸 이게 중첩되는 상황이고 이게 엔타임적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란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시리아를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그 시리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참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